네, 이제는 말한다. 지난주에 저희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른바 친명 대 비명, 수박 대 개딸, 이 논쟁, 논란, 갈등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그 2탄으로 조응천 의원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방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유튜브 연장 방송이니까 인사는 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컨셉인지 모르고 어쨌든 그 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아까 본방에서 혹시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그러니까 진행자가 영 그래갖고 안 물어본 거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진행 잘하죠. 아유 글쎄. 뭐 계속 하시죠 그냥. 예. 저 곤혹스러운 표정.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그냥 바로 이제 그러면 유튜브 연장방송 주제로 갈게요. 네. 저번에 그게 엄청 화제가 됐던 거 아세요? 저희 인터뷰에서 뒷분과 저기 후식으로 수박 나오면 멈칫댄다. 동족상잔. 요즘도 혹시 수박 안 드십니까? 가급적 공개된 곳에서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사진 찍혀서 그게 어디 올라가가지고 예. 악용될까봐 수박이 수박 먹는다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의식하세요? 아니 뭐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그때 그냥 그 농담 정도로만 그냥 100%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충분히 그건 가능한 일이고요. 가능한 일이고 뭐 그 이상의 그런 저 공격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작년 저 가을에 9월달에 국회 정문 앞 횡단보도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뭐라고? 응? 뭐라고 올렸나요? 조응천 의원님 뭐 환갑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헌정사상 최초로 개별 의원의 생일 축하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 명의가 전국 수박 생산자 연합회. 아이고 참. 일단 수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뭐 처음에 수박 그러길래 그 뭐지 그랬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 글쎄 아직도 그게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아요. 받아들일 때? 예. 수박 자체가 제가 뭐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래서 뭐 그래 난 대왕 수박이다 뭐 그냥 먼저 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겉은 빨갛고 속은 파란 과일은 뭐가 있을까 그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수박 말고 또 있나요? 아니 겉은 빨갛고 거꾸로? 예. 겉은 빨갛고 속은 파란 그런 과일 좀 처음 못 봤는데. 그래서 저 조스바가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스바라고 있죠. 예. 아니 뭐. 아이고 참. 뭐 정말 이런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박 이전에 조금박해라고 하는 네. 이런 그 용어가 있었잖아요. 내분. 네. 그러니까 당내 이른바 쓴소리. 네. 를 한다고 해서 조금박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20대 초선 중에 그래도 뭐 당내에서 뭐 조국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한 4명 정도를 언론에서 골라주셨는데 나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박해라고 했었죠. 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박해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박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박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편하게 의원 생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면서 뭐 조금박해니 그러니까 수박이니 이렇게 이제 지목당하고 공격받고 왜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우선 제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편하게 그냥
하긴 뭐. 지내면 됐지. 거기서 굳이 그렇지. 그 얘기하니까 뭐 딱 오네. 예, 네. 그 들이받고 하다가 나오고 뭐 영장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검사 때도 뭐 부당한 그 윗사람의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이박았고요. 예, 그 뭐 원래 천성이 그래가지고. 천성이 그렇다. 예, 그거 안 하면 속이 뒤틀려서 살지를 못하고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딴 일을 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그 대의 기관에 몸을 담으면서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건 내다봐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니까 그냥 그 표현을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시작하실 때 이제 네. 민주당으로 영입되면서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때도 이른바 매기 역할을 자처하셨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네. 이게 좀 의도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를 어떤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제가 이제 영장 기각되고 식당이란 걸 열었습니다. 그걸 열고 한참 영업하는데 여의도랑 비교적 가까운 소교동이어서 그런지 기자분들하고 또 정치권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나가다 봤잖아요. 한번 오셨고 앞치마 두르고 밖에 네. 나와서 담배 태우시는 모습 봤어요. 홀 담당이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점점 민주당 쪽이 많아졌고 또 영입제의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왔는데 저는 그때 아예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난 민주당하고는 DNA 자체가 다르고 내가 평가하는 민주당은 정권 획득에는 1도 관심 없고 당권에만 관심 있는 그런 정당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수권 정당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당내 갈등이 되게 심할 때.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정당 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나는 TK의 서울법대 검사 김현장 국정원 뭐 민주당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마 내가 거기 왜 가니? 니네 당이 지금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왜? 난 여기 장사 잘하고 있는데 영업 방해하지 말고 많이 먹고 가. 네. 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당이 그래도 이제 수권을 좀 하려면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져야 되고 구색이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아유 진정성 믿기 어렵다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점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이런 얘기 가감 없이 구애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능하냐. 이제 그게 이제 뭐 매기란 거로 그렇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과정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걸고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결단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시면서 그때의 결단을 후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후회하지는 않고요. 네. 당연히 이 사람들 말이 진심이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제 그때 식당을 왜 했나 그거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하세요. 제가 세월호 전날 나오지 말란 얘기를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듣고 그게 4월 15일이었나요? 4.16이니까 15일이 되겠죠. 예, 15일.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사실은 아무런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청와대 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해서 혼자 그냥 자전거만 타고 다녔습니다. 끙끙 앓으셨지. 예. 등산하다가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아, 등산도 못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등산 천천히 가야 되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때 아는 사람 만날까봐 자전거는 이렇게 완벽히 변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헬멧 쓰고 하니까. 쑥 지나가고. 그래서 자전거만 탔어요. 어이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에 갑자기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고 제가 국사범으로 몰리고 영장 심사까지 받고 기각이 됐잖아요. 맞아요. 영장 기각이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야 정말 영장 심사 받을 때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영장 심사를 받지? 기각되고 나와서 그때 부둥켜 안고 우리 아내와 엉엉 우는 아내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 장사하자. 왜 장사를 하자 얘기했냐?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줘야 되겠다. 근데 장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놀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다 오픈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꽁꽁 동요매고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하면 그냥 뭐 변호사 아무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딴 짓을 해야 돼요. 아 이런 거군요. 내가 장사해서 장사 잘 되고 사람 꼬이는 걸 보면서 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타격이다. 아니죠. 저 치는 왜 저런 걸 할까? 왜 변호사 안 하고 왜 저런 걸 할까? 근데 제가 뭐 갑질 안 했다, 목에 힘 안 줬다라고 저 혼자 자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어쨌든 삶 자체가 갑의 위치였습니다. 네네네. 검사하고 이랬으니까. 예. 네. 변호사하고 뭐 어쨌든 삶 자체가. 그래서 을로 한번 좀 제대로 살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깨져보고 피안에서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당해보자. 라는 생각을 영장심사하고 영장 대기하면서 하게 됐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택시, 노래방, 식당, 로또 판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예. 그러다가 가장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예. 가장 합법적인 거 식당이다. 택시도 생각을 했었는데 택시는 자꾸 반말하고 취객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전과가 자꾸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못했고. 의원님의 성정으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전과가 늘어난다. 제가 봐도. 아니 운전 제가 무척 잘해가지고 면허는 바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영장 기각돼가지고 우리 아내가 뭐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승낙을 받아내고 그 식당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내나 저희 가족들로서는 아니 너 그냥 변호사 하면 됐지 뭘 식당을 하지 이 고생을 시키더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 나오지. 이제 뭐 정치를 해? 그렇지. 멀쩡한 사람도 가면은 다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짓거리를 해서 또 욕을 보여?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 정말 끝까지 반대를 했죠. 아, 끝까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족들이 보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해라. 나 그날로 그만둘게.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치에 입문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표현 쓸게요. 그냥 어차피 썼으니까 수박 취급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족이나 보니까 사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예. 문자 폭탄 막 날라오고 이러는데도? 처음에는 막 좀 괴로워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업하고 그 고가 가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생긴 대로 보이는 대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뭐 최대 후원자시네 사모님이.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자 의원님이 그러면 이른바 당내 매기를 자처하면서 어떤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쓴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생산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를 끌어왔다고 자평을 하세요? 네. 만약에 그런 뭐 정말 맨손으로 자갈밭을 일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비명이라는 그룹이 껌껌이 목소리를 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또 친명이나 주류 쪽에서도 의식을 하고 또 신경을 쓰고
시정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 관계는 어떠세요? 86년도에 만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동기신가요? 네. 아, 그럼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도 뭔가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개양 출마하기 전까지는 뭐 굉장히 저도 애틋했고 뭐 많이 위했고 그랬는데 개양 출마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엄청 말렸죠.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뭐 결국은 강행을 했고요. 그다음 대표를 나왔고, 그래서 뭐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게 확인이 됐고 돌이킬 수 없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개인적으로 통화하거나 뭐 소통하거나 하는 게 뭐 좀 끊겼죠. 근데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방향을 틀고 싶을 때 그리고 방향을 트는데 일조를 하고 싶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호소하는 게 더 생산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좀 호소를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체포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네. 이 대표가 의원들 쭉 만나면서 식사 정치를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둘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통음을 했었는데 그때 뭐 꽤 술도 많이 먹고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미 둘 다 고무장갑 끼고 악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라는. 네, 그리고 의총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뒤로 기대 가지고 저 눈 감고 머리를 뒤로 제끼고 있어요. 예. 듣기 싫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십니까? 옆에서 어떤 그러니까 뭐 과거로 이제 과거식 표현으로 인의장박이라고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몫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 개양 출마부터 생각을 한다면은 이 대표 생각이 잘못된 게 틀림없죠. 그렇다. 예. 궁극적으로는. 네. 이른바 수박이라고 해서 어떤 봉변을 당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국회 경내에서 갑자기 막 쫓아오고 저 유튜버 그러니까 저 이 뭐라 그러죠? 아, 셀카봉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셀카봉 들고 막 따라오면서 막 저 뭐야 답변을 강요하고 욕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국회 경내 또 저 밖에까지 따라오고요. 혹은 식사하러 저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메가폰 들고 욕설을 하시고, 예. 뭐 댓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문자 폭탄 그다음 전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진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문자 폭탄은 저 혼자 감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SNS 댓글은 제 친구들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다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도 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공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또 특히 표현이 굉장히 저열하거나 비속스럽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기운을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장을 열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혁신이가 이렇게 발족을 하고 뭐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저도 왜 페이스북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달릴 욕설 같은 걸 의식을 해서 또 하나의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뭐 당분간 페이스북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원님도 이른바 18원 후원금 받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천사 후원금도 받으신 적이 있다면서요? 저 대선 때, 대선 때 제가 뭐 아마 유세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또 저 대선 직전 국감 때, 예. 제가 그때 경기도 국감 국토위. 예. 경기도 국감에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재명 예, 그때 어디 손가락질이야 그러니까 뭐 발가락질 할까 뭐 그러고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예. 뭐 그런 게 사이다라고 뭐 그렇게 왔던 적이 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실드 잘 쳤다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 그냥 이걸 이제 이런 분들을 모두 개딸로 일반화하는 것은 약간 문제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편의상 개딸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 이런 개딸들의 이런 그 행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럼 피력과 강요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거다라는 걸로 끝내면 되는데 다른 것을 비난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과도한 부분들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런 거란 걸 뭐 강하게 주장하는 거야. 그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부분,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근데 의원님은 해탈을 했다고 치고, 네. 근데 그런 어떤 행위가 다른 동료 의원이나 아니면 꼭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위축 효과를 줍니까? 저번에 그 코인 이후에 그 대학생 위원장들 하고 또 그 젊은 청년 정치인들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소통관에 서서 그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친구들한테 쏟아졌던 그 비난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축되고 또 몇몇 분들은 나 거기서 이름 빼겠다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초선 오적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하루도 안 돼가지고 장경태 당시 초선 오적 중에 한 명이 이름을 물리고 지금은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저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주 박용진 의원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개딸이 아주 그 기상천외하게 처음 나타난 현상이 그 이전에도 이른바 빠 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고 보세요? 그때는 문빠들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니까 조금 야당 대표 시절에도 있긴 있었죠. 그 현상이. 야당 대표 때는 좀 짧았던 것 같고요. 네. 현직 대통령 때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야당 대표 그리고 상대방인 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뭐 무지막지한 수사권, 검찰권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절박하달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집에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임무를 통해서 이제 그 참여가 이루어진다. 특정 정치인을 지도자로 설정을 하고 열렬한 어떤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 염원이 실현됐다고 느낀다. 그래서 정서적 일체감을 느낀다. 이게 일반적인 아주 ABC에 해당되는 분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딸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전의 어떤 정치 지도자와 이재명 대표가 다른 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된 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검찰 수사.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네.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럼 같이 지켜야 되는 당의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공격을 하느냐. 네. 결국은 측면 공격, 뒤통수 때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기저에 그게 있는 거는 이해가 되지. 공감을 하죠. 근데 저희는 그러면 다 우리 저 강성 의원들하고 똑같이 단일 대우를 이뤄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170명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네. 단일 대우로 전투 조직으로 되라. 그러니까 개딸들이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듯이 다른 의원들도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억압하려고 하느냐. 결국 이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압도적 원내 제1당이고요. 예. 입법권을 갖고 있고요. 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끌어갈 방도가 무궁무진하고요. 네. 그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있고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가올 총선에서도 이겨야 되고 예. 좀 당내에 과한 거에 대해서는 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 안에서 자정 기능이 있구나 라고 신뢰를 주게 되고 일종의 이제 당내 레드 팀으로 활동한다. 뭐 레드 팀이란 거는 탁탁탁 스페시픽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 안에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이 있구나. 근데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저 최전선에서 기관총 들고 밀려드는 적을 향해 가지고 다 같이 총 쏴야지. 왜 우리 쪽 참호에다가 수류탄 까고 총 쏘냐.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당내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당 내지 배신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수박 대 개딸이라고는 말고 이른바 친명 대 비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 사이에 서로 한정을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도 이런 갈등 구도가 비슷하게 있다고 보세요? 점점 더 좀 간극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들 간에 대화하기가 좀 주저되는. 정서적 간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도 네. 신변 작기나 하지. 속마음을 안 한다? 예. 예를 들어 뭐 혁신이 발족했을 때 저 어떻게 보니 뭐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좀 구분을. 야, 그런 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너무 잘된 인선 아니야? 네. 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이게 수렴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저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좀 회피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현상이 우리 정당에서 흔히 나타났던 정당 내 계파 양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지금 현재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지도부 혹은 팬덤 여기에 어쨌든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몇몇 분들은. 난 그게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어떤 정서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게 당의 해악이 될 거다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건 뭐 스스로 한 번 더 선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예. 우리 민주당에 대한 총선 공천과 승리를 위해서 국민적 평가를 좀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하죠. 그러면 여의도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박 대 개딸, 네. 친명 대 비명이라서 여의도라고 일단 그냥 편의상 한정을 한다면 네. 그것과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감도는 많이 다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이에요. 남양주잖아요. 예. 예. 남양주 중에 가평 쪽에 가까운 지역인데요. 읍지역, 면지역이 있고 또 동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지역이 우리 쪽이 유리해. 아파트 일기 신도시니까요. 그리고 읍지역, 면지역은 좀 불리했었죠. 근데 읍지역, 면지역이 이제 동지역과 거의 대등하고요. 오.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살가워요. 아 그래요? 이분들이 아마 저 보수 유튜브를 많이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야, 조 의원 그래서 공천 받겠냐. 이제 저 방송 나가지 마라. 걱정해 준다. 예. 진심을 알겠으니까 방송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들은 조홍천 의원을 이제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아니 조홍천 또 사고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겠지 보수 유튜버에 예. 당연히. 조홍천 또 뭐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시원하기는 한데 맨날 사고 치니까 저거 지당에서 저걸 놔두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의원님 내년 총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을 겨냥한 어떤 당내 다른 어떤 사람이 자객 예, 이런 반가 어떤 출마 선언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서도? 아니 한 분이 오셨어요. 저 설날 때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분이 네. 뭐라고 그러는지. 시민 변호사. 저는 뭐 검사 출신.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친명 대 비명을 여쭤봤잖아요. 그럼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친윤 대 비윤하고 비교한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비윤은 뭐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친윤에 의해서 비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준석 대표가 징계도 받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고 비교하면 민주당은 양반이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생각하죠. 좌시하지 않겠다. 관용 베풀지 않겠다. 네. 뭐 공천룰 손대겠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른바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까 본방에서도 공천을 얘기하니까 잠깐 좀 그 역정 비슷하게 내셨는데 친명에 의해서 공천룰이 다시 손봐지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 이들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십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걸 누가 써준 걸 그냥 읽으신 건지 네. 아니면 당신 생각을 저요? 아니 그 혁신위원장이 저 첫 회의 때 모두 발언하신 게 뭐 무슨 기득권 뭐 얘기하고 한 게 기득권 그다음 공천제도 뭐 이런 걸 당직자가 써준 걸 읽으신 건지 당신께서 직접 평소의 생각을 정리를 하신 건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느 쪽이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하세요? 그거 아니면은 왜 그런 멘트가 제일 처음부터 나가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아까 본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혁신이가 왜 지금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고 제밥만 지금 관심을 기울이니까. 혹시 네. 아까 얘기했던 조금박해의 멤버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추진하거나 이러는 게 네. 지금 제가 드렸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네.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과 힘을 합쳐서 신당을 해서 총선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내겠다. 혹시 이런 그림이라고 보세요? 금태섭 의원이 설마 이삭죽기 하려고 그걸 그렇게 신당하겠어요? 그래요? 네. 혹시 의원님한테 연락 없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 예. 그건 뭐 서로 간에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뭐 금태섭 위원도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 풍토 구조 자체를 바꿔보겠다라고 지금 저 어려운 길을 나서는 거지. 근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 변화가 이루어지면 좀 더 용이할 거고 그거 없이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번 내년 선거에서 이게 싹을 틔우지 못하면 또 그 4년 후에는 또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할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금 의원이 그걸 먼저 깃발 들고 나섰어요. 예. 마음속으로는 서운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주당에서 일정 역할을 자임하고 일단 여기에 들어와서 계속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제로 제가 뭐
달랑 쫓겨나지 않는 한은 저는 그 그럴 마음이 민주당을 지킬 거다.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이제 쓴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해법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네. 결국은 그럼 궁극적인 해법은 네.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기의 문제죠. 시기의 문제고 시기이다. 또 방법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고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착륙을 했다. 경착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지지층이 민주당에서 떠났다. 라고 한다면 총선 치르기가 또 좀 힘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연착륙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도 수긍을 하고 떠나지 않고 민주당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있으면서 민주당이 계속 좀 그럼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대승적 결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당내 갈등이나 파열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말 그대로 총선 지도부가 꾸려져 가지고 단일 대우로 총선 치르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하나겠죠.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낙연 좀 있으면 기억하고 이낙연 대표는 어떤 스탠스로 그러니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토요일로 오시나요? 뭐 그렇죠?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현실 정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조금밖에 말씀하세요. 연착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용히 계신 게 낫다. 연착륙이고 뭐고 간에 큰 어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그 높은 식견, 큰 안목으로 이렇게 화두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낙향을 좀 당분간 낙향. 좀 하셔서 외국에 있었는데 또 낙향. 좀 가혹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하셔야지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면은 뭐 호사가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먼저 박스 기사 엄청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면에. 만약에 낙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만나러 오는 사람 그 뭐 쫓아낼 수도 없으니까 덕담하시고 뭐 물어본 거 대답하시고 도움 주시고. 근데 정치라는 게 항상 정치인 본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또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들로부터 또 뭐 폭탄 맞고 욕을 먹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바로 오셔가지고 몸 푸시고 현실 정치 들어가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말씀으로 의원님은 확실히 매기인 게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 조국 전 장관 그 총선 출마설 이야기 나온 거 들으셨죠? 네. 뭐 본인이 출마하는 뭐 경우 시나리오, 그다음에 아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드는 시나리오, 네. 여러 가지가 이야기인데 또 어제 우상호 의원은 그냥 일축을 해버리던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저 풀무질이 되고 증폭이 되고 있잖아요. 난 박지원 원장님 좀 원망스럽습니다. 왜? 옛날에는 뭐 좀 곧잘 맞추시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당신이 다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어디 지역을 잡아야 돼서 그런지 자꾸 원샷을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하고 그걸 불쏘시개로 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당에는 엄청나게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네. 좀 노योग 아니냐.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박지원이다. 예, 그 조국 장관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지 않은 길을 이야기한 건 뭐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럼? 아니 그날도 저기 뭐 울산에 북콘서트가 뭐 있었는데 그까지 갔다가 양산 가서 찾아뵙지 않는 것도 또 이게 뭐 또 그렇죠.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찾아뵙고 그럼 그럴 수 있죠. 뭐 사진 얼마든지. 찍었고 그래서 뭐 물어보길래 뭐 멋있는 말 한 거 아니냐라고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상호 저 대표가 또 그 뭐 아주 센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튜브니까 그때 인용해도 될 것 같은데 개똥 같은 얘기. 오랜만에 시원한 얘기를 잘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이상한 얘기 계속하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니까 좀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 안 쫓기고 본방에서는 그러니까 짤막하게 토막으로 잠깐 여쭤본 게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있잖아요. 네. 출마할 것 같죠? 저는 처음에 네. 딱 나왔을 때 딱 보고 저거 나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 한 장관 나가실 거다. 그죠? 예. 무조건 나온다. 지금은 뭐 100 곱하기 10 한 1000% 나간다. 오, 그래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나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누가 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찰에 있을 때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에이스로 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있죠. 아 그래요? 예. 아 계속 같이 했고 계속 부하로 데리고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뭐 윤석열 사단이 막 좀 굉장히 두터우니까.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에이스로 치지는 않았다. 예, 서초동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법무장관을 왜 시켰을까? 모르죠. 뭐 아마 수사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 때 자기 못지않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상징성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대민주당 전선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혹시 봤다. 자기 못지않게. 그러죠. 예. 그러면 아무튼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로서 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 정책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A라고 물으면 A-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A라고 물을 때 B라고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제 전환을 하고 스피커 공격하고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대검 공보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비틀어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능하죠. 그리고 상대방 가려가면서 그 화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네. 고지고대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좀 약하고. 예. 그래요? 준비 안 하고 홈런 생각하고 스윙 큰 사람한테는 그냥 모멸감을 주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럼 약간 강약입니까? 그렇죠. 약간 강약 스타일입니까? 약간 강약이죠. 예.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한동훈 장관을 공략하려면 배트 짧게 잡고 단타 위주로 맞춰 잡아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원들은 전부 다 풀스윙은 붕붕 하다가 3진 다 먹고 그런 거예요. 팩트를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네. 전부 다 감으로 또 결과로. 오히려 그게 키워주는 거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라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융화가 될까요? 아마 이제 총선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세도 이제 계절로 치면은 9월 중순, 9월 말쯤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기면 다시 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뭐 공천에 영향을 끼칠 일도 없고요. 없죠. 예. 어차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아쉬운 거 없다 그 점에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발광체면은 뭐 그 안에서 융화가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라면 말씀하신 대로 융화가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 힘으로 대중적 지지세를 형성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인가 가서 보니까 검사 공천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던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생각 전혀 없다. 딱 끊어버리던데 믿을 만한 얘기라고 보세요?
그건 저 전대에서 그 꼴등하다가 1등 되신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뭐 꼴등까지요. 뭐 아무튼 처음에 3%가 5% 아니었어요? 예. 그 뭐 말씀은 자유롭게 하실 건데 예. 그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거 없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했던 어떤 당의 처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혁신위가 지금 하나의 어떤 처방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어떤 의원님의 어떤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빼고 네. 어떤 수박 대 개딸이든 친명 대 비명이라는 이런 구도 속에서 나오는 갈등상 내지 문화 정서적인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강성 팬덤은 뭐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해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열성일 수도 있어요. 열성 말 그대로. 예. 네. 막 그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탓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탓하기가 참 못해요. 네. 그분들한테 영합해서 그분들에게 편승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의원들이 문제다. 예,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당내에서 그런 문제 혹시 논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이 그게 부러우면 너도 팬덤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대답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계속 평행선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문팬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루 아침에 어디 간지 모르게 지금 다 쓰러졌죠. 예, 이분들도 이제 또 언젠가는 또 쓰러질 거고요. 또 다른 형태의 팬덤이 또 나타날 건데 다른 형태의 팬덤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고 나타나더라도 팬덤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타나더라도 아미처럼 좀 정말 선한 기운을 전파하는 그런 팬덤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잘 그런 말씀을 평소에 제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저 상대방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악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은 나는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원수가 돼서 멱살 잡고 갈 겁니다. 그냥 좀 이거 뭐 제 문제 아니까 한 가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 과정이 그냥 정치적 단련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요? 아니 의원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니 원래 정치를 하다 보면 이꼴 저꼴 다 보고 네. 지지자도 만나지만 반대자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단련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 굳은 살 배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단련되는 거 하고 당이 망가지는 거. 그건 다르다. 당이 망가지면 저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바퀴 고장 나면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회가 망가지고 국회가 망가지면 정부 견제 못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가진다 이거죠. 예. 조홍천 팬덤을 한번 만드시면 어때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팬덤이 만들어지기가 쉬운데요. 네. 중도 이거는 진짜 힘들죠. 예.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 유튜브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때 그 의원님이 뽕천이라고 불린 적이 있대요. 예, 뽀로로 때문에 생긴 게 그렇다고. 그것도 일종의 팬덤 현상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제 바람 이제 살이 좀 빠져가지고. 진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뽀로로 닮긴 닮으셨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 때 그 선거 그러니까 운동을 한번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뽀로로 인형이 아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